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강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누구나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은 커다란 건강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건강 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넘기는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주위에서 제가 보고 들은 분들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두세 번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해피하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기계는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에도 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뭐 이게 사회로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그 속에서 고된 삶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턴 레전트를 마치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커리어를 이어나갈 것인지, 뭐 교수 요원을 할 것인지, 기업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한 갈등 속에서 심한 갈등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가음도 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건강 관리가 잘 안 되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날 갑자기 엑스레이를 하나 찍어봤는데요.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잘 보시면 이쪽에 동그란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제 사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한다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저 동그란 이제 저거를 이제 우리가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결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크고 이미 폐에 저 정도의 결절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폐암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폐암이 정도 크기가 컸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폐암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치료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뭐 지금도 폐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어려운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잘 아는 이제 대학교 같이 근무하고 있던 대학교 교수 형한테 갔더니 이거 누구 사진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거 좀 꽤 큰데 하는데 제 그 이름을 본 거죠. 그 사진에 위에 있는 이름을 봤더니 저라 얼굴이, 그분도 얼굴이 하얘지면서 자 빨리 CT 찍어보자. 그 CT에서도 거의 99% 폐암을 의심하는 소견이었습니다.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담배를 피니? 옛날에 한 반년 정도 입담배 정도 폈습니다만 지금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데 저런 게 생길 리가 있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 뭐 일단 항생제를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자.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조직검사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생제를 먹으면서 그날부터 돌아와 가지고는 저에게는 굉장히 지옥 같은 경험이었죠. 그 당시 애들이 굉장히 어렸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어리죠.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아내를 보면서 눈물을 계속 지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엑스레이 다시 찍자고 했는데 일주일까지 못 기다리죠.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약을 먹고 사진 찍었더니 다행히도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더 지난 다음에 다시 찍었더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수 형님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내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폐렴이 걸렸지만 면역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에 있는 폐렴균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 모양처럼 샀다. 굉장히 보기 드문 동전 모양 폐렴이었다. 저는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절대적으로 이제 깨달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섬찟하지만 굉장히 고맙고 제 인생에 새로운 계기를 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의 10kg 이상 감량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겁니다. 한 번 경고를 받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강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고가 왔을 때 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생활 습관을 굉장히 바꾸었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 제가 정신 번쩍 난 거는 우리 아내 그리고 어렸던 아들과 딸을 보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을 잃으면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일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건강해야지 가족도 그 다음에 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반드시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믿었던 사람한테 약간 배신은 아니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제대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약속과 다르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음주를 좀 했는데 아마 음주를 하면서 그때 약간의 술이 이렇게 기도로, 식도가 아니고 기도로 넘어가면서 그게 폐렴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졌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죠. 자, 중년의 회사 대표입니다. 이분은 며칠 전부터 소화가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안 돼서 동네 병원에 자기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소화제를 이제 먹었는데도 그래도 가슴 명치가 답답하게 뭉친 듯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소화 링겔을 이제 맞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담배를 피고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혈압이 높은 분이에요. 다시 물었죠. 명치가 답답한 거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느냐. 왼쪽 가슴이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도 병원에 소화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도 고전이 안 되었죠. 예, 안 되었죠. 그리고 요즘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담배도 좀 많이 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왼쪽 가슴이 아프다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본인은 소화가 안 되는 증상에만 집중을 했죠. 왼쪽 가슴이 불편한 것들을 못 느끼.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신호를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바로 근처에 있는 심장내과로 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진짜 빨리 가라고 했어요. 응급이 닿고 빨리 가라고 했어요. 바로 가셨죠. 심장내과에서 EKG 심전도 찍자마자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 바로 이제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모양. 자, 심근경색일 때 이렇게 ST 분절이 올라오는 특징적인 심근 있죠. 이게 뭐냐면 심장으로 가는, 심장도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를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 이쪽이 막히게 되면 심장이 죽죠. 심장의 근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율, 사망률이 결정되는데요. 심근경색이 왔죠. 심장. 그래서 그분은 스텐트를 이제 2개나 이렇게 시술을 하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의사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심장의 대부분이 괴사되었을 것이다. 즉 사망의 위험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제 교훈. 물론 이제 저를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자문할 수 있는 주치를 둬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날도 전화를 하지 않고 다시 소화가 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소화제만 이렇게 먹었다고 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건강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게 중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되는 건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문할 수 있는 주치를 둬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동네에 있는, 근처에 있는 동네 의원 의사들이겠죠. 자기와 교류를 잘 맺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특히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관련된 어떤 질환들이 의심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단골의원, 동네 주치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잘 알던 증상이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갑자기 머리가 이상하게 아프다. 이쪽이 아팠는데 이쪽이 아프다.
뭐 왼쪽 가슴이 이렇게 뻐근하게 아프진다. 미식도 역류일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체중 감량, 금연, 절주를 생활하면서 2차적으로 새로운 어떤 질병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혈관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거죠.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대 후반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70대 후반에 많은 어떤 질병들이 찾아오셨어요. 일단 위암에 걸려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 쪽. 대동맥은 뭐냐면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이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통로. 그때 문을 열어주고 닫고자 하는 이제 그런 개폐되는 통로인데요. 대동맥 판막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70세 후반의 어떤 연세로서는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수술을 성공하면 앞으로 이제 달라지지만 수술을 하다가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연세가 높고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심장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도 없을 거다. 이분은 이제 결단을 하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대수술이었죠. 개흉 수술하고 커다란 어떤 위기를 겪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위암, 대동맥 판막 수술 불과 1, 2년의 간격을 두고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자, 이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결론. 이분은 평상시에 체력관리, 건강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70대 후반인데도 젊은 사람보다 서울 인근의 산을 더 잘 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근처 공원이나 산을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하셨던 형이에요. 술, 담배를 안 하시고 굉장히 날씬한 체형이고 그에 비해서 또 근육도 붙어 있습니다. 근력을 잘 유지하셨죠.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큰 수술,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큰 수술을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건강관리와 체력관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위기 시에 향방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대동맥 판막 수술을 큰 수술이니까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술 후에 큰 후유증이나 회복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그런 과정을 겪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엔 나빠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수명이 굉장히 바쁜 상태가 되었겠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최선의 건강 상태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세 분의 교훈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해지려는 노력입니다. 오늘도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